안녕하세요. 만만한 중국어의 대표 강사 송정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최근에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자, 오늘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는 시간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괄호하게 되면 육과에 관련한 표현을 오늘 공부할 차례이고요. 이 육과의 타이틀은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우리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회화, 핵심 내용, 즉 이름과 나이 묻기 표현이에요. 你叫什么名字 했으니까 너 이름은 무엇이니? 너 이름은 뭐니? 당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구문에서 당연히 이름 물어봤으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나이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바로 그거에 관련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타이틀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건이의 중국어 선생님 해갖고 본문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름과 나이 묻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름을 묻는 표현은 무엇이고 나이를 묻는 표현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법 표현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조동사 야오에 대해서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나온 단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찌아오예요. 찌아오.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르짖을 규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찌아오. 찌아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뭐라고 부르다, 불리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법상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불리우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우리가 회화에서 저는 누구누구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소개를 하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뜻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상 회화에서 쓰이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뭐뭐입니다. 이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소개하기 할 때요, 나중에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我是 뭐뭐뭐, 그 다음에 我叫뭐뭐뭐. 이거를 한국어로 하게 되면 둘 다 의미는 똑같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이 송정윤이니까 이대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송정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我是 송정윤, 我叫 송정윤. 둘 다 한국어로 했을 때는요, 저는 송정윤입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소개하기 편을 배우고 나서 기초 이제 입문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름 표현하기 딱 배우고 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我是 송정윤, 我叫 송정윤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어로 똑같이 뭐뭐입니다로 끝나다 보니까 시나 찌아오나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으로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찌아오가 들어가야 될 구간에 여러분들이 시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시와 찌아오에 대한 차이점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일단은요, 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자로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죠? 옳을 시, 시시비비, 어떻게 되죠? 옳고 그름, 판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我是 송정윤 하게 되면 뜻은 나는 송정윤입니다 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이 송정윤이 아니고 제가 바로 송정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판별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我叫 송정윤, 叫에는요 그냥 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판단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나요? 자기소개할 때는 한국어로 설사 의미가 송정윤입니다 라고 똑같이 해석이 될지언정 자기소개할 때에는 시가 아닌 찌아오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찌아오는 어느 때 쓴다? 나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거 잊지 않으시고 기억을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찌아오의 발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叫 다시 한번요. 叫 찌아오, 찌아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 J예요. 그죠? J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발음이 굉장히 좀 세져요. 어떻게 세지냐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한글로 써 본다면 치, 아, 오의 형태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거예요. 찌아오, 찌아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무리 송모편에서 쯔, 쯔, 찌 이렇게 알려드리더라도 발음을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이들 잊어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뒤에 음모 이가 왔을 때 이 쯔하고 쯔 발음에서는 으 소리가 나고 제이와 결합했을 때는 찌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틀리시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말고 우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면 즈H 이 소리에서는요 쭈, 루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제 제이하고 결합이 되면 어떤 표현이 되죠? 쥐라고 소리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헷갈리니까 쭈 하고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초보 단계에서는요 중국어는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요. 叫 찌아오, 叫 찌아오. 자, 그 다음 단어 들어볼게요. 名字 밍즈, 叫名字 밍즈. 그래서 두 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叫 밍즈, 叫 밍즈 이름을 부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올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年 찐년, 今年 찐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하게 되면 금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多 또, 또. 다시 한번. 多 또. 그래서 이 또가요, 형용사 앞에서 쓰이게 되면 이때는 얼마나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이 얼마나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여기 보게 되면 또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보니까 서울이랑 경기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눈이 한 차례 내렸거든요. 눈 내리게 되면 풍경이 어때요? 온통 새하얘가지고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풍경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뚜어를 가지고서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하오와 칸을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면 뚜어 하오칸, 뚜어 하오칸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예쁜지 라는 표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뚜어가 원래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로는 또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처럼 형용사 앞에 오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의미가 된다? 바로 얼마나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또 얼마나, 또 얼마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보도록 합니다. 岁 岁 네, 岁 네. 이게 이제 해, 세, 나이, 세 이렇게 되는데요. 몇 살이라는 표현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 예, 질문을 하는 의문대사죠. 왜? 원인을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明年明年,
내년이라는 표현이에요. 벌써 2020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내년에 또 후회해 가지고 내년이 오죠. 明年 내년 明年 여러분들 발음 잘 따라해 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明年明年 그다음에요. 要要要要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동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한자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자에서는 구할요, 요구할요, 필요할요 이렇게 되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동사로 쓰이게 되면 요구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동사 앞에 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위치를 하다 보니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혹 중국에서는 조동사가 아니라 능원동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원동사가 중국에서 쓰는 이 능원동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뭘로 자주 쓰인다? 조동사로 자주 표현이 된다. 그러면 능원동사라는 건 뭐냐? 능할 능, 가능할 능, 바랄 원 해가지고요. 어떠한 바람, 그 다음에 당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능원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능원동사는 대부분 어디에서 왔냐 하면 바로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품사를 겸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영어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어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야오가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요.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베이징, 베이징 들어보도록 할게요. 北京 北京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叫 한 번 더. 叫叫名字名字名字名字今年今年今年今年多多多多岁对岁对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明年明年明年明年要要要要北京北京北京北京자, 그 다음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老师老师老师老师예, 중국에서 선생님이란 발음은 老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最近最近最近最近补习班补习班补习班补习班补习班补习班学学补习班学学汉语汉语한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발음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한유 하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 발음에서 이게 이제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나라 한, 나라 한자, 한수 한자 그대로 발음해 줍니다. 한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거 자체를 이제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운 성조가 몇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4성이라고 말씀을 드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조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유 이렇게 해줘야 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이렇게 발음을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유
타성을 해서 읽어주게 되면 중국어라는 표현이 되지만 반대로 한이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여러분들 그 표현은 한국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음할 때 이왕이면 좀 더디 가더라도 기초 단계를 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이, 한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汉语， 한이, 汉语， 한이. 그 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漂亮，漂亮,漂亮，漂亮.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었나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漂亮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好看이라는 거였어요. 자, 보기가 좋은 거예요. 보기가 좋으면 여러분들 어떻죠? 그게 못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好看이나 漂亮이나 둘 다 어떤 단어인가요? 아름답다, 예쁘다 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나중에는 문장상에서 자주 쓰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았는데 발음을 어떤 걸 좀 지워드리면 여기에서 나온 발음 중에 이 학원이란 발음이 조금 어려우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补习班, 补习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补习班 한국어에 习班 오후 2시 반, 새벽 2시 반 상관없지만 약간 2시 반이라는 느낌이 补习班 이 표현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 补习班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를 하는데도 조금 요령 있게 하려고 좀 알려드린 표현이거든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老师最近补习班补习班读的学 중국어 汉语 중국어를 배우다 学汉语 아름답다 예쁘다 漂亮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네. 조금 기억되셨을까요? 한 번 해가지고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영상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표현 우리 타이틀에서 봤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있어요. 이게 什么가 여기에서 그냥 의문사인데요. 우리가 앞 단계에서 마에 대한 의문사를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직 구분이 잘 되지 않으신 그 입문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你叫什么名字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이 뒤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를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마가 의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서 마가 무심코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你叫什么名字에서요. 什么가 이미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형에서는 마가 붙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표현이 되죠? 우리 타이틀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我叫东建 我叫东建 어떻게 됐나요? 叫로 질문을 해줬으니까 叫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我叫东建我叫东建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원래는 나의 목소리 톤 다운해서 다시 나의 목소리 톤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를 삼성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뒤에 다른 성조가 와가지고 삼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반삼성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소리만 살짝 나는 거예요. 어느 지점? 이 밑에 있는 이 소리. 여기 이 소리만 내주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읽어주냐면 我叫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삼성의 我 이렇게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단어가 오므로 해서 삼성이란 아이가 성조 변화가 일어났으니 그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름 통성명 했더니 물어봅니다. 你今年多大?你今年多大? 올해 몇 살이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 올해 몇 살이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我今年27岁我今年27岁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해요. 你为什么学汉语?你为什么学汉语? 너 왜 중국어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我明年要去北京我明年要去北京나 내년에 중국 가려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았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你叫什么名字？ 다시 한번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그래서 너 이름은 뭐니?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我叫东建。我叫东建我叫东建 어때요? 여기 이 표현들 보니까 여기 앞에서 뭐가 없죠? 叫로 질문을 해주니 叫가 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是 나는 뭐뭐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는 是의 개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你明年要去北京 두 번째 문형 우리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我叫东建。我叫东建 자, 그 다음에요. 너 올해 몇 살이니? 你今年多大？你今年多大? 그랬더니 올해 27살이에요 하고 대답을 해줬죠. 我今年27岁。我今年27岁我今年27岁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을 또 하죠? 你为什么学汉语？你为什么学汉语?你为什么学汉语? 너 왜 중국어로 공부하는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我明年要去北京。我明年要去北京我明年要去北京 저 내년에 중국 가려고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 2, 3 해가지고요 우리가 봐야 될 어법의 내용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 묻는 표현입니다. 이름 묻는 표현으로 해가지고는요 보통 你叫什么名字 이거 우리 지금 타이틀에서 배운 내용이죠. 叫什么名字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식적인 자리나 연장자에게는 성함을 물을 때는 林贵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林贵姓 보통 你叫什么名字 같은 경우는요. 너 이름이 뭐니? 바로 이제 직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관계가 편한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공개석상이라든가 내가 연장자를 조금 더 높여 불러야 될 때는요. 林贵姓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에 따라서는 你叫什么名字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이틀 자체를 林贵姓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林贵姓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 我姓 저는요 성이 송가예요. 我姓송叫曾伦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 我姓송叫曾伦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我姓송叫송曾伦 이렇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요 질문에 따라서 거의 같게 대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我叫东建我叫东建 저는 동건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동건이가 학생이고 상대방이 선생님이잖아요. 높여줬습니다. 어떻게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링贵姓. 링贵姓.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요. 我姓李. 我姓李. 叫李美美. 리매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성이 이가고 이름은 이미미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저는 화면이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되게 크게 보일 건데 저한테는 좀 화면이 작게 보여가지고 여기 지금 성조가 잘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林贵姓. 요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你今年多大?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를 물을 때는 연령에 따라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제 사실 중국어에서도요, 연장자한테 할 때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사실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 웬만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만 의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빼버렸고요. 나이를 물을 땐 또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10살 미만의 아동에게 야, 니几岁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저번에 이제 잠깐 제가 지와 또샤오에 대한 차이점 설명해 드렸을까요? 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숫자를 나타내고 또샤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또샤오 이렇게 되는데요. 지와 또샤오 해가지고요. 둘 다 의미는 몇, 얼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기준점은 10으로 잡았잖아요. 보통 아동들은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잡았을 때 10세 미만의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니几岁? 하고 질문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살이 아니라 동년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니今年多大? 어림수로 봐가지고요. 이제 이미 통성명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 우리 한국에서도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你今年多大?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我今年30. 我今年30. 그래서요. 저는 올해 30살이에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중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단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您多大年纪? 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您多大年纪? 해주면 올해 65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我今年65岁. 我今年65岁.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에서는 나이를 물을 때 어떻게 된다? 각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따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세 미만일 경우에 你几岁? 10세 이상의 동년배일 경우에는 你今年多大? 그 다음에 한참 나이에 있어서 어르신 분들께는 您今年多大? 您今年多大年纪?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您今年多大年纪? 你今年多大年纪?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회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여기 보게 되면 我明年去我明年要去北京 해가지고요. 야오에 대한 표현법이 나왔거든요. 야오에 대한 개념. 조동사 야오. 이거를 능원동사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능원동사. 그래서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것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하려고 하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이거는 나의 의지 반영, 당위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때 야오는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나 염원을 나타낸다.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야오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 그 다음에 염원, 바람이죠. 바람을 나타낸다. 그래요. 你要去哪儿?
사실 要 빼고요. 你去哪儿 하게 되면요. 너 어디 갈래?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要 하나 왔을 때 要 하나 왔을 뿐인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변하냐면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갈 것이냐? 이런 표현으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생겨요. 你去哪儿? 너 어디 가니? 직접적인 거라면 你要去哪儿? 너 어디로 가고 싶은 건데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는 거죠.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我要去上海.我要去上海. 저 상해에 가려고요. 이런 표현이죠. 능원동사 要, 조동사 要 이때는 뭐다?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 혹은 염원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다? 여기에서 叫什么名字呀?你叫什么名字?叫什么名字? 그 다음에 주어 붙여서 你叫什么名字? 이 과에서는 이 표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나이 묻는 질문 你今年多大?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나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실례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띠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나이 유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에서는 가끔 你出是什么?你属什么? 해가지고요. 띠 속자를 써서 你属什么? 당신은 띠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나이 대신에 애돌려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你为什么学习汉语?我要去我明年要去北京我要去北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앞에 능운동사로 쓰여서 조동사로 쓰여서 말하는 내 주관적 의지의 반영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염원을 담은 표현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야오를 써준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본문은 대략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두 번째 같이 살펴볼게요. 본문 두 번째 동권이의 중국어 선생님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东健最近在补习班学汉语. 동건이는요, 东健 最近 최근에 在补习班 예, 그 학원에서요, 学习汉语 学汉语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他的老师叫李林 他的老师叫李林 그의 중국어 선생님은 리린이라고 얘기합니다. 他是中国人 그녀는요, 중국 사람이고요. 今年35岁 今年35岁 올해 35입니다. 很漂亮 很漂亮 너무 예뻐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东健最近在补习班学汉语。东健最近在补习班学汉语。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东健最近在补习班学汉语。东健最近在补习班学汉语. 예, 동건이는요, 최근에 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他的老师叫李林。他的老师叫李林. 다시 한번. 他的老师叫李林。他的老师叫李林。他是中国人，今年35岁，很漂亮。他是中国人，今年35岁，很漂亮。他是中国人，今年35岁，很漂亮. 그래서요, 동건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했어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他是中国人，今年35岁，很漂亮。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다? 자,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 물어보기예요. 상대방에게 이름 물어보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我叫뭐뭐뭐 해가지고 나의 이름 소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교재에 따라서는 你叫什么名字 말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높임말이에요. 존대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대신에 교재에 따라서는 林贵姓 해가지고 질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林贵姓 이렇게 되는데요.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贵는 상대를 높이는 언어예요. 상대를 높이는 언어여서요. 질문을 줬을 때 대답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您贵姓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您贵姓 질문을 받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我贵송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높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我姓송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叫송 정 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과에서는 첫 번째 이름 묻고 질문하기 이 표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나이 묻기 표현입니다. 你几岁 사실상 이제 아이들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 교재를 보게 되면 你几岁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이 먼저 나오냐면 今年多大 이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내용 어떤가요? 今年多大年纪 해가지고요. 年纪 영급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윗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다음 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再见。